40대 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예전처럼 무작정 달리고 기구만 붙잡고 운동했다가는 여기저기 쿡쿡 아픈 데만 늘어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0대를 위한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섞은 일주일 루틴을 요일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짜서 마치 여러분과 같이 스케줄을 짜주듯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게다가 일주일 내내 빡세게가 아니라 2에서 3일은 과감하게 쉬어주는 현실적인 루틴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으실 거예요. 일단 전체적인 그림부터 같이 떠올려 볼게요. 일주일에 헬스장 가는 날은 대략 4에서 5일, 그 중에서 근력 위주 날이 3일, 유산소를 조금 더 챙기는 날이 하루나 이틀, 그리고 완전 휴식 또는 가벼운 산책만 하는 날이 2일이나 3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40대의 가장 중요한 근력, 특히 하체와 코어를 확실히 챙기기. 둘째, 숨이 차지만 무리한 느낌은 안 들 정도의 유산소로 심장과 폐 건강 지키기. 셋째,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줘서 오래가는 루틴 만드는 것. 이 3가지를 머릿속에 두고 지금부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를 쭉 같이 걸어가 볼게요. 먼저 월요일입니다. 주 초에는 상체 근력과 가벼운 유산소를 함께 묶어주면 좋아요. 헬스장에 도착하면 먼저 러닝머신이나 자전거에서 510분 정도 아주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숨이 찌뿌득해지기보다는 몸에 열이 조금 오른다 싶은 정도로만요. 그 다음에는 가슴, 등, 어깨 위주로 상체를 골고루 써줄 겁니다. 벤치프레스나 체스트 프레스 같은 가슴 운동을 중간 무게로 812회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3세트. 이어서 랩풀다운이나 시티드, 로우 같은 등 운동을 같은 방식으로 3세트. 그리고 덤벨 숄더 프레스나 머신 숄더 프레스로 어깨를 3세트 정도 채워줍니다. 각 세트 사이에는 6090초 정도 숨을 고르면서 쉬어주시고요. 마지막에는 플랭크나 데드버그 같은 코어 운동을 20에서 30초 버티는 방식으로 3세트 정도 넣어주시면 상체와 코어까지 고르게 자극을 주는 하루가 됩니다. 월요일은 이렇게 근력 위주로 마무리하고 굳이 유산소를 오래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체 근력이 약했던 분들은 이 하루만으로도 꽤 뿌듯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화요일에는 유산소에 조금 더 비중을 둔 날로 만들어 봅니다. 어제 상체를 많이 썼으니까 오늘은 심장과 폐, 그리고 전신을 부드럽게 깨우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닝머신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속도로 30분 안팎, 걸음과 조깅 사이 정도의 페이스를 잡아주세요. 숨이 조금 차긴 하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면 딱 좋습니다. 러닝이 부담되신다면 자전거, 그리고 계단 오르기 머신도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걸 내일도 또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남는 강도라는 점이에요. 유산소를 마친 뒤에는 간단한 하체, 엉덩이 스트레칭과 허리 스트레칭을 5분 정도만 챙겨주세요. 화요일은 이렇게 유산소 중심으로 몸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 놓고 마무리합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하체 근력의 날로 정해볼게요. 40대 이후에는 하체가 곧 젊음이기 때문에 이날은 조금 집중해서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역시 510분 정도 워밍업을 합니다. 그 다음 스쿼트나 레그 프레스 같은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하나 고르셔서 8에서 12회를 할 수 있는 무게로 3세트 진행합니다. 허리가 민감하신 분들은 바벨 스쿼트 대신 레그 프레스를 선택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어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나 레그컬을 통해 뒤터벅지와 엉덩이를 3세트 정도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는 런지나 레그 익스텐션으로 아퍼벅지를 한 번 더 자극해주고 마지막에는 종아리 머신이나 카프레이즈로 종아리를 2에서 3세트 정도만 가볍게 정리해주세요. 세트 사이 휴식은 역시 60에서 90초 정도. 이날은 유산소를 따로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고 대신 마무리에 스트레칭을 넉넉하게 5에서 10분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항상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뻐근함이 이상하게 느껴지면 중량을 바로 낮추셔야 합니다. 목요일은 한숨 돌리는 날입니다. 여기서 완전 휴식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만 가져가는 가벼운 회복의 날로 잡을 수도 있어요. 만약 몸이 많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과감하게 아무 운동도 하지 마시고
푹 쉬어주시는 게 오히려 루틴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그래도 조금은 움직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퇴근 후에 20에서 30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걷거나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폼롤러로 뭉친 부위를 풀어주는 정도로만 보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을 몸을 회복시키는 날이라고 인식하는 것. 그래서 내일을 조금 더 상쾌하게 맞이하기 위한 하루로 쓰는 겁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전신을 한 번에 다루는 날로 만들어 볼게요. 주말 앞이라 조금 들뜬 기분으로 하지만 무리하지 않게 전신을 골고루 움직이겠습니다. 워밍업을 하고 나면 상체와 하체를 번갈아 가며 서킷처럼 묶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덤벨 벤치프레스를 10회 정도 하고 바로 이어서 스쿼트나 레그프레스를 10회, 그리고 덤벨 로우를 10회, 다시 런지를 10걸음 정도 진행하는 식으로 4가지 정도의 동작을 하나의 묶음처럼 돌려주는 겁니다. 이 서킷을 2에서 3번 반복하시면 근력과 동시에 숨도 어느 정도 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유산소가 섞인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중량은 월요일과 수요일보다 살짝 가볍게, 하지만 조금 힘들다는 느낌은 충분히 나는 정도로 맞춰주세요. 만약 여유가 있다면 마지막에 러닝머신에서 짧은 인터벌을 넣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편한 속도로 2분 걷고 조금 빠르게 1분 뛰는 패턴을 4에서 5번 정도만 반복해주면 심폐에도 적당한 자극이 들어갑니다. 금요일은 이렇게 한 주를 통틀어 몸을 한번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토요일은 대부분의 분들이 일과에서 벗어나는 날이죠. 이날은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몸이 많이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토요일을 과감하게 완전 휴식으로 쓰세요. 운동 생각은 접어두고 잠을 조금 더 자거나 스트레스 관리에 집중한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다. 그래도 조금 움직여야 주말이 개운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유산소만 따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30분 정도만 걷기나 자전거를 타고 마지막에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날은 절대 기록을 노리는 날이 아니라 몸과 머리를 리프레시하는 날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이날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마음까지 쉬는 날로 추천드립니다. 아무 운동도 하지 않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를 만나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다음 주에 대한 동기만 살짝 올려주셔도 좋아요. 혹은 짧게 20분 정도 스트레칭만 하면서 몸 상태를 점검해 보셔도 됩니다. 스쿼트 자세로 앉아봤을 때 무릎이 괜찮은지, 허리를 굽혔을 때 통증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다음 주 월요일 루틴을 머릿속으로 한번 리허설 해보는 거죠. 일요일을 잘 쉬어줘야 월요일에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또 한 주 시작이다 해볼까?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정리해보면 이 일주일 루틴은 상체 근력 유산소, 하체 근력 휴식 또는 가벼운 회복, 전신 근유산소, 그리고 주말의 선택적 활동과 완전 휴식까지 40대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강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를 느끼면서 중량과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바로 무게를 줄이고 너무 피곤한 날에는 과감히 쉬어주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내 어깨가 조금씩 넓어지고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차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 루틴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게 조금씩 조정해 보시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세트 수나 유산소 시간을 살짝씩 늘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40대의 건강한 한 주를 여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조금씩 강해지는 루틴들 계속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